집을 여기다 함부로 때리는 일이야 뭐야? 거기 있는 물건을 어디로 옮겨? 응? 엄마 자? 밥 좀 먹어야겠네. 밥을 좀 먹고 잠깐만요. 2주 전에 스콧이 4개 와서 소피아에 대해 일하던 인물에 대해 알고 있다니 놀랐다. 그녀는 가정부로서 수년간 일을 했지만 그 후로는 그만두고 마을을 떠났다고 답했다. 오늘 비비안에게 그 일에 대해 얘기했더니 비비안은 스콧이 그 후에도 뭔가 말하거니 묻거나 했는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스콧의 행보를 봐달라고 부탁받았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 데릭은 비비안의 운전수를 그다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5일간의 출장이 그렇게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찰스는 이보다 긴 출장도 몇 번이나 가고 있고 싫어하는 기색 따위 전혀 없었다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비안이 가까이 있으면 데릭은 매우 얌전해. 그녀를 피하게 하기 위해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비비안이 스콧을 볼 때마다 심하게 긴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스콧이 있는 것만으로 초조해하고 있어. 비비안은 찰스에게 스콧 대신에 일할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지만 찰스는 스콧을 그만두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찰스는 스콧을 좋아하고 있어. 함께 사냥을 갔다가 상당히 사이가 좋아진 걸까? 오늘은 아버지의 길이었다. 벌써 20년이나 되더니 믿을 수 없다. 오늘 아침 성묘를 다녀왔다. 묘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 벌써 가을이구나 하고 실감했다. 어머니의 묘비도 낙엽투성이었다. 오늘자 신문을 읽으며 최근의 일에 대해 두 분께 이야기했다. 두 분 앞에 앉아 이야기하며 문득 나의 목소리가 정말로 두 분에게 들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복받쳐왔다. 나는 이대로 찰스와 비비안을 섬긴 채 인생을 끝낼 것인가? 나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남아질 것인가? 1994년 4월 29일 오늘 스콧과 트리샤를 보았다. 그들이 행복해 보였다. 질투가 날 정도로 나는 이 이상 누군가와 함께할 기회 따위 없을 것이다. 그때 안젤라를 받아들였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 것인가? 아니, 행복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타입은 그래, 비비안이다. 잘 모르겠다. 이게 누구 거죠? 아유, 홉스키. 뭐야 이게? 아이 씨브라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딴 식으로 하지 마라 진짜.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씨. 18, 8, 26, 30, 4인가? 4야 그러면?
아, 너무 어려워. 와, 열쇠 다 썼네 이제. 그 많던 열쇠 다 했네. 아니 근데 밀크님 그게 샵을 갔는데 다 품절이래요 이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데 지금. 1일째 병원에서 약을 받았다. 이제 우울증도 치료될 것이다. 약간 현기증을 느낀다. 오늘 아침 먹은 것이 나빴던 것일까? 근데 DL은 잘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살아봐님은. 현기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아직 일할 수 있어 별것 아니야. 오늘은 휴일이었다. 약을 먹지 않았다. 저녁 때까지 또 비비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은 또 비비안을 운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약은 언제나 먹는 양의 2배를 먹었다. 편두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지만 그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다. 비비안은 아직 그 남자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왜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지? 이 현기증은 저 약으로부터 오고 있다. 사실 이 자식이 범인인가? 버널드가 범인 아니야. 근데 아이씨 모르겠네. 얘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얘 방에 누가 이거 추적 침입을 해서 뭐 무기를 훔쳐갔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대리기 찰스가 나가 있어서 내가 비비안의 운전기사였다. 비비안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에 성공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그리고 너무 지쳐버린 것. 트리샤가 그녀를 스콧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 빈센트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정말로 궁금하다는 것. 찰스와 지금의 관계가 허울뿐인 관계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내가 뭔가 그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해. 그녀는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경의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트리샤가 빈센트의 이름을 내뱉고 나서부터 비비안은 정말로 말수가 적어졌다. 저녁 식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비비안이 행복해 보였을 때가 언제였던가.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는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완다가 안 나온 지 조금 되었다. 그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하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대리는 오늘도 비비안의 운전사를 할 수 없어서 내가 대신했다. 전에 비비안의 운전사를 하고 나서부터 1개월째다. 그녀는 이전보다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찰스와 지금의 관계, 스콧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는 전부 이야기한다. 때때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그때는 조금 조언을 하지. 그 외에는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은 단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비비안은 최근에 평존심을 잃는 일이 있었다.
오늘도 오후에 티타임 때 내 방 바깥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 비비안은 찰스와 있으면 비참한 기분이 들어 지금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나는 솔직히 찰스 따위 정말로 비비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비안의 전기를 읽어보았지만 사실의 절반이 틀렸다. 저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1995년 3월 17일 비비안의 운전기사를 하면 비비안은 가끔 길 모퉁이에 있는 톰스 카페 앞에서 내리라고 한다. 그 후에는 항상 스스로 집에 간다고 나를 돌려보낸다. 궁금해서 오늘은 그녀를 내리게 한 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커피를 산 후 걸어서 5분 정도의 주택가로 가서 어느 맨션의 도어벨을 울렸다. 그러자 바로 30 초반 정도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비비안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비비안이 그 녀석에게 사가지고 온 커피를 건네주자 들리지는 않았지만 둘은 말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 녀석은 누구냐? 1995년 5월 12일 비비안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지 6개월째. 저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서 나오기까지 기다려보았다. 이건 스토킹인가? 2시간 후 택시가 맨션 앞까지 와서 저 남자가 비비안의 바로 뒤에서 시중을 들며 나왔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비비안은 너무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헤어질 때 그녀는 그 녀석의 뺨에 키스를 했다. 뭐가 어찌 되고 있는 거지? 1995년 5월 29일 그 남자를 추적했다. 그 남자는 은행원이었다. 둘이 만난 곳은 그 녀석의 자택이었다. 비비안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대체 누구야? 나는 3일 정도 아파서 결근한다고 했다. 침대에 누워서 왜 비비안은 그 남자와 만나고 있는지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왔고요. 어디 잘 살아봤니? 오늘 몇 시에 주무세요? 밥을 좀 먹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몇 시에 주무시냐고요? 잘 살아봤니 오늘? 두 시에 주무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오늘 오늘 엔딩 볼 때까지예요. 오늘. 엔딩 볼 때까지예요, 밀크님. 엔딩 볼 때까지. 아니죠? 그렇진 않죠, 밀크님. 이게 30분 후에 엔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후반이에요, 후반. 얼마 안 남았어요. 먹으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먹으면서 해야지. 맛 좋네. 비비안의 모습을 비비안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지 6개월째. 저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서 나오기까지 기다려 보았다. 이건 스토킹인가? 2시간 후 택시가 맨션 앞까지 와서 저 남자가 비비안의 바로 뒤에서 시중을 들며 나왔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비비안은 너무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헤어질 때 그녀는 그녀의 뺨에 키스를 했다. 뭐가 어찌 되고 있는 거지? 그 남자를 추적했다. 나는 3일 정도 이거는 내가 읽은 비비안은 계속 찰스에게 진심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불륜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녀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비비안은 나를 선택해야 한다. 너 선택하겠냐 새끼야? 비치 아주 분노를 느끼고 있네요 버널드. 근데 얘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백 110점이잖아. 110. 110에서
내가 뭐 저장해놨는데. 비비안이 살해당했다고 경찰이 말했을 때 난 경악해서 굳어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머릿속이 새하얗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왜 비비안이 죽어버린 걸까? 단지 그것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단지 그것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모두가 비비안의 죽음을 애도했다. 많은 수의 사람이 직접 방문해 오거나 전화로 애도의 말을 전해왔다. 찰스는 지난 며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으며 트리샤도 가슴이 터질 듯이 울고 있다. 도로시가 비비안의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도록 고용인들에게 여러 가지 바쁜 일을 적당히 생각해서 주고 있다. 경비인인 사무엘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는지 이곳 수족관의 반번 카메라 전부를 다시 보고 있다.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995년 7월 27일 스콧이 비비안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정말로 그가 한 것인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나 자신도 스콧이 누군가를 죽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물며 비비안이라니. 그러나 지금은 단지 분노만이 치밀어 오른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이다. 오늘 트리샤가 입원했다. 스콧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녀는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최근 몇 주 동안 건강이 나빠지기만 했고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찰스는 겨우 오늘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1995년 10월 27일 마슈는 자기의 아들이 비비안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콧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오늘 스콧은 석방되었다. 정말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외다님 저런 놈. 추천 감사합니다. 외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런 놈 석방되어 좋을 것 없다. 증거 불충분이라 알려져 있지만 그 녀석이 죽인 게 틀림없어. 그 녀석은 유죄다. 모두 알고 있어. 고소했어야 했다고. 1995년 11월 1일 하녀들이 저택을 정리하고 있을 때 비비안의 물건이 몇 가지 나왔다. 열쇠와 문구였다. 찰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으나 나에게 처분을 맡기겠다고 했다. 나는 그것들을 가져갔다. 1995년 11월 4일 비비안의 죽음은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가져왔다. 특히 찰스에게는 2일 전 찰스는 나에게 그의 속마음을 털어놨다. 얼마나 마음이 망가질까 괴로워하는 그를. 나는 더는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 스콧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어야. 그래서 스콧을 죽였구나. 이 망할 새끼. 네가 뭔데 죽여? 데스크의 열쇠인 것 같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가 그대 기다리는 이까지 깻님 추천 감사합니다. 니까지 깻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 못 있잖아. 아 이걸로 뺄까? 이거 아닌가? 응? 오, 이 새끼 봐. 이 새끼가 범인인가? 이 새끼가 범인인가 본데.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찰스와 나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가 불륜을 한 이래로 그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20년 전의 옛날 일이다. 슬슬 용서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트리샤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스콧과의 관계를 반대해왔다. 그 탓에 트리샤는 나를 피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트리샤가 있어주고 싶을 때 있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 대리점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의 이름은 오웬 스미스. 그가 이룬 실적에 비해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다. 회의할 때 오웬은 마치 면접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해왔다. 처음 가벼운 소개가 몇 시간이나 되고 말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필요한 건 모두 들었다. 당장이라도 다음 단계로 착수하자고 말해왔다. 이 사람이라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오웬이 오늘 볼 수 있냐고 연락해왔다. 내가 사인할 서류를 준비했다고, 그리고 전람회 장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지불을 끝마치는 것뿐이다. 대단해. 나는 곧바로 사인했다. 그리고 그 후 회계사 헬렌 로버트 구호기금에 돈을 옮기도록 연락했다. 병원의 기부금은 당분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고, 미술가 전시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나서 오해는 정말로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큰 빚을 졌다. 1995년 6월 17일 아트갤러리가 3개월 후 열린다. 긴장된다. 거의 모든 미술품이 준비되었어. 다음으로는 찰스에게 그의 미술품 전시를 부탁하기만 하면 돼. 이 전람회가 성공하면 우리의 관계도 베인스크린 마을도 잘 될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기 있을 수 있는 게 몇 년 만인가. 나 이제야 사는 보람을 찾은 것 같다. 비비안 로버츠의 이야기군요. 별거 없었네요. 친애하는 트리샤에게 나의 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나서 마치 눈앞에 있던 큰 막이 오른 것 같다. 이제야 왜 마슈 신부가 우리를 반대했는지 알았어. 그가 맞았어. 우린 함께해선 안 됐어. 여하튼 내가 내 친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믿어. 믿어주었으면 해. 지금도 앞으로도 난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누가 비비안을 죽였는지 나도 몰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지만,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산더미 같이 많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도할게. 지금은 단지 괴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미안해. 부디 용서해줘. 야이씨, 길이 어디야?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마지막에 너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 나는 바쁘게 지내고 있어. 너 잘 지내고 있을까? 켈빈 신부로부터 선지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신을 배우고 있어. 잘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을 보면 동정을 금할 수 없어. 좀 더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켈빈 신부는 점점 나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어. 그분도 이제 은퇴할지도 몰라. 그분이 좋아하는 책상을 물려받았어.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0318.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0318로 바꿨어. 네가 고아원에 처음 온 날이야. 요즘 베인스 크릭은 정말 조용해. 이런 작은 마을이라서 특별한 일도 없어. 올리버는 아직 베인스 크릭의 이벤트 카메라맨을 하고 있고, 찰스와 비비안은 평소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트리샤는 7살이 되었어. 정말 똑똑한 아이고 아버지랑 나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 도로시는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도로시이고, 버나드도 변함없이 든든한 집사이고,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 나도 그래. 나도 아직 여기에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지. 교회 다락방 기억해? 지금은 거기에서 목각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어. 그러면 왠지 진정이 돼서, 그리고 상당히 잘하게 됐어. 때때로 너에 대한 것과 너와 보낸 날들이 생각나. 내가 너에게 품고 있던 생각을 너는 눈치채고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없지만 네가 없어지고 나서 편지를 계속 쓰고 있었어. 하지만 보내지 않았지. 솔직히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편지를 쓰고 있으면 아직 우리는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오늘 네가 베인스 크릭을 나간 지 6년째. 네가 왜 가버렸는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발 잘 있어 달라는 것뿐이야. 편지는 이곳으로 끝낼게. 언젠간 만날 수 있길 기도할게.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마슈. 도로시한테, 소피아한테, 응?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사랑을 담아 마슈. 1975년 3월 18일.
아니 이게 하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건 읽었잖아 근데. (0318) 아이씨 몇 년이었지? 까먹었는데? 씨, 몇 년이었더라 까먹었어. 아닌가? 일부분 10월 24일. (1902) 10월 24일.
내게 반했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개 같은. 친애하는 칼빈 신부에게. 이 편지는 제가 마데린 로버트 부인과 함께 베인스 크릭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1975년 7월 4일 로버트 부인과 함께 동행하여 그녀의 아들 찰스를 찾아갔습니다. 비비안이 트리샤의 출산 후 정신불안정으로 몇 달간 베인스크릭 커뮤니티 병원에 입원하고 그동안 혼자였던 찰스는 소피아라는 이름의 하녀와 불륜관계가 되어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이틀 후 소피아와 그의 아기가 베인스크릭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데리는 소피아가 로버트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를 나간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확실히 찰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부인 전속 운전사 패트릭과 저는 소피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인이 심장마비로 사망 2개월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소피아에 대한 게 아닙니다. 로버트 부인의 불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로버트 부인의 심장에 쇠약 증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은 제대로 먹어서 증상은 항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베인스 크릭을 방문했을 때도 그녀의 처방약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주치의인 헨리 존슨 의사에 따르면 소피아의 검사에서 몸에 부하가 걸려 있어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잘 쉬면 좋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부인은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냐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죽을까요? 부인이 다니던 병원 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짧은 기간 동안 병세가 악화되는 것은 이상하다고. 그녀의 부검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상처가 없는 상태로 매장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저는 로버트 부인의 죽음을 바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찰스와 가정부의 불륜 사건, 소피아와 아이의 실종, 그리고 로버트 부인의 죽음,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누가 수상한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편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당신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날도 오겠죠. 나는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정성을 담아 실비아 에덴.
오늘 스콧을 찾았다. 스콧이 말한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소피아가 죽었다니 거짓말이지? 앤드류와 헨리 그리고 비비안이 그녀를 죽이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도로시는 알고 있었던 건가? 완다는 찰스는 모두 알고 있었던 거야? 어째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냔 말이야. 오늘 소피아의 무덤에 갔다 왔다. 거기엔 스콧이 만든 나무 십자가가 그냥 놓여져 있었어. 이름도 뭐도 없어. 나는 거기에 꽃을 놓았다. 소피아가 좋아하던 백합꽃을. 오늘은 미사가 있었다. 비비안도 헨리도 와 있었다. 앤드류는 언제나처럼 오지 않았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진짜로 소피아를 죽였는지 어쨌는지 그것만이 머리를 둘러싸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들이 예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참을 수가 없었다. 어찌해야 좋은 건가? 그들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무리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거라면 스콧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게 좋았다. 모든 걸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앤드류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매튜 브루스 스토리네요. 이걸로 죽인 거. 얘였어? 얘였구나. 범인이 얘였네. 사랑하는 마슈에게 소피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너도 이제 오랫동안 없어. 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 1975년 비비안 로버트가 트리샤를 제한절개로 출산 후 그녀는 이제 임신할 수 없게 되었어. 비비안은 정신적 불안정으로 입원해 그동안 소피아가 태어난 트리샤와 찰스 로버트를 보살피고 있었어. 그때 거듭되는 고생과 압력에 직면하고 있던 찰스는 불행하게도 소피아에게서 안식을 찾았어. 그들은 불륜관계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몇 달 후 비비안이 그 사실을 알고 격앙했어. 남자 아기를 몹시 두려워해서 그녀는 소피아와 아기를 베인스 크릭에 쫓아냈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러나 사실은 그 아기는 내가 인수해서 세인트 패트릭 고아원에 보냈지. 나는 그 아이를 스콧이라고 불렀어. 시간은 흘러 지금은 그 아이도 10살이 되었지. 계속 네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했어. 진짜 부모에 대해선 몰라도 된다. 과거는 과거다. 대신 새로운 시작을 그 아이에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 일을 이렇게도 오래
너에게 얘기 안 했던 점 부디 용서해 주길 바란다. 켈빈 베네트. 켈빈이 범인이었구나. 저택 친애하는 마슈에게 저택에서 일을 시작해서 이제 2년 이상 되었네. 나 여기가 너무나 좋아. 모두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줘. 편지 고마워. 선교 활동에서 옆에는 있어주지 못하지만 너의 성공을 기원할게. 넌 항상 성실했어. 고아원 때 한 소원을 기억해? 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 나는 가난해지지 않는 것. 그게 지금 현 실현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요 몇 달간 일어난 일로 나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할게.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가 변해 있을 거라 생각해.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해 있을 거야. 사랑을 담아 소피아 밀러. June 6th, 1995. I met Andrew in the evening at his house. He was hallucinating when we met, saying that he's seen Sophia everywhere, that he's a sinner, and that he should die. But I didn't mean to kill him. My hands are still shaking. June 30th, 1995. Dr. Johnson came. He was surprised to see me. He tried to justify, saying it wasn't his fault, that he was only carrying the baby and had nothing to do with Sophia's death. When I revealed the truth about Magdalene, his face turned white. He didn't expect anyone to know the truth. He deserved to die. July 19, 1995. Just like the doctor, Vivian came alone. Instead of feeling guilty, she called Sophia a bitch who destroyed everything she had. I didn't feel any sign of remorse, feeling of guilt, or repentance from her at all. So I gave her time to express herself. And then I killed her. It's all over now. Why am I not at peace? There's this nosy investigator in town. I thought that if I led him to believe that Bernard killed Vivian, he just might believe it. But I made the mistake of trying to mislead him. Now he's suspecting me of being the killer. He has to die.